다음에 대선 주자에서도 상당 부분 여기에 관련해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똑같은 여론조사예요. 32%짜리. 여기에 이재명 지사 24, 윤석열 16, 이낙연 대표 15 이렇게 됐는데 그 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대표가 2위였거든요. 사실 지금 국민 여론 중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16%쯤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리얼미터에서 그냥 스킵하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오차 범위 밖에서 1위한 첫 살이에요, 이게. 그렇죠. 왜냐면 저번에 신년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11개 정도 있었는데 이걸 다 합쳤더니 샘플이 10,000개 정도 되더라. 거기서 샘플 10,000개면은 오차범위가 1%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3, 4% 차이 나서 거기도 오차범위 밖이었지만 이걸 여론조사를 찢어놓고 보면 다 오차범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는 응답률 32.1%짜리 이 여론조사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총장하고 이낙연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그냥 굳히기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참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가려운 부분들을 쏙쏙 긁어주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랑 괴리감이 좀 적다. 저번 주에도 방송했지만 그 고위공직자들 다주택자들 뭐 이렇게 승진을 안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반인들 보기에는 많이 왜 정부에서는 뭐 다주택자들 팔으라고 하면서 왜 고위공직자들은 안 하고 있나 싶은 것들을 이재명 지사는 직접 몸으로 실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우리가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조금 밀접한 내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국민들이 약간 호감을 좀 더 갖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낙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정치적인 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수처가 됐든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답답하게 최근에 뭐 정경심 교수 건이라는 이렇게 보면은 좀 답답한 게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게 아니라 좀 아쉬운 감을 조금 더 이재명 지사한테 좀 옮겨갔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낙연 대표님하고 이재명 지사님하고 합치면은 거의 30%가 넘는다는 거죠. 거의 40% 가까이 거의 40% 가까이 되는 그렇죠. 것이고 윤 총장하고 나머지 하위군들 안철수 뭐 이런 사람 다 합쳐도 25% 6%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쪽 야권은 거의 전멸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게요. 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여론조사인데 뭐 뒤에 뭐 직업 다 쭉 나와 있는데요. 성별. 그래서 지금 앞에 노란색 줄이 이재명이고 빨간색 줄이 윤석열이고 이 녹색 줄이 이낙연입니다. 이 후보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40대에서 40살에서 49살까지 이 40대가 지금 이재명 39, 이낙연 16으로 이게 차이가 엄청 벌어졌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낙연 대표한테 뼈 아픈 건데 광주 전라에서 지지율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호남에서 굉장히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둘이 지지율이 똑같아진 데다가 더 아픈 부분은 이런 거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38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33이 돼서 이 부분은 흐름이 이렇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이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죠. 사면론이 나오기 전에 여론조사도 이재명 지사가 앞섰거든요. 근데 사면론 나오고 나서 여론조사를 사실상 응답률 32%짜리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추세가 더 벌어지는 추세다. 이거 굉장히 좀 뼈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윤석열 어떻든 간에 지지도 16%도 상당한 비중이 60대, 70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뭐 매스컴에 주목받을 일이 윤 총장은 많이 없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권에서 이제 이 대표께서 조금씩 가라앉으면 여권의 다른 제3의 후보로 누가 떠오를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정세균 이야기를 나누지? 한 번 안 했는데 지금 저 한 번 안 했습니다. 내가 해줬어 일부러. 아니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어차피 3월 9일 전에
임기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만약에 대권에 출마하려면 그러면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 2달 사이에 지금 대표라는 직책에서의 발언과 그 이후에 이제 대선 주자로서 발언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지금 뭐 인기율이 많이 떨어져서 계속 이대로 가면 뭐 그 대선 후보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행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3월 9일까지는 어쨌든 당을 이끄는 입장에서 그 여러 가지 발언이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낙연 지사를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민주당 전체에 대한 비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윤석열은 실은 그 16%가 저도 지금 윤석열의 값이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늘 공학적으로 얘기했듯이 윤석열을 25 정도에 우리가 한번 보내야 된다 계속. 그리고 나서 다른 거에서 나왔었잖아요. 리얼미터는 30%가 그러니까 30.2까지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그 신문들은 또 이제 35 넘는지 안 넘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저는 그 윤석열이 그 여론조사 때문에 이미 그 음으로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 모르게 캠프가 어느 정도 가동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당에는 가입을 못 하고 어차피 국민의힘에는 못 들어가서 당 밖에서 옛날 정몽준 케이스처럼 야권 연대를 하는 쪽으로 시도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윤석열의 그 사퇴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사퇴시키는 방법이 실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어차피 6월 달에 거의 실질적인 임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4월 달 아니 5월 달인데 그 전에만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 산자부에 대한 기소권 가지고 아마 승부를 좀 걸려고 할 건데 그 산자부 기소가 실은 청와대에 연결돼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윤석열은. 그래서 그 문제를 아마 그 토대로 정치적 좀 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좀 일찍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38, 네. 이낙연 33이었잖아요. 네.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36, 이낙연 3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세 썰림이라는 게 있고 여론조사는 제일 중요한 게 추세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사면론이 옳고 옳냐 그르냐를 떠나가지고 사실 자기 본인 자체의 어떤 정치적 비전을 위해서 자기 아젠다를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 지지율로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패착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우리 작년 8월 말 9월 초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할 때 이낙연 대표님 대표 출마하실 때 이제 그런 분석도 있었잖아요. 이게 집권 여당 대표가 되면 대선 양날의 가드에 검이다? 양날이 검일 것이다. 독이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집권 여당 대표가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기간도 짧은데 굳이 이거를 나와야 되냐 이런 주장이 한번 하나 있었고 다른 주장은 당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당대표를 해가지고 당을 자강해야 대선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임기가 한 2달여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 이제 여론조사 추이도 계속 가라앉고 있고 아젠다를 던져도 이렇게 뜨지 않고 계속 가라앉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봐서는 대표로 출마해서 당선되신 것이 좀 득이 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그렇죠.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 이미지 그대로 갖고 대선으로 갔어도 충분히 됐는데 그렇죠. 당규를 바꿨잖아요. 당대표 그 출마에 관련해 가지고 임기 때문에 당규를 바꿨잖아요. 이래서 좀 아직까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지표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층 무당층 이재명 지사가 23, 윤석열 18, 이낙연 대표 13 이렇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특별한 모멘텀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줍시다 뭐 이런 식 아젠다를 세게 갖고 나오면서 개혁 모드로 가지 않는 이상 요거는 추세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혁 경쟁을 하라는 민심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지지율 높은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사실 의회 경험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근데 거기 플러스해서 외교나 국방 관련해서 큰 틀에서 나라를 경험해본 경험은 없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선 경선에서 의제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방어하시면서 자신의 아젠다를 발표하셔서 지지층들을 흡수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너무 먼 미래를 너무 많이 나갔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걸 보냐면요. 만약에 지금처럼 만약에 우리 그 대권 주자들 강력한 대권 주자들 중에서 어떤 분이 낙마하고 한 명만 남는다. 그러면 실은
공격받기 대단히 쉬운 구조가 됩니다. 저도 동감이에요. 네네. 그래서 요런 부분을 그래서 과도하게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공학적으로는.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는 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제3 후보론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제3 후보는 아직 지지한 사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옛날에 2002년 경선 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인재 드랍하고 그다음에 하나갑 드랍하고 김근태 드랍하고 등등으로 함께 뛴 정동영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경선은 같이 하면서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그래야 컨벤션 효과가 생기는 거지. 지금은 붐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민주당 경선이 재밌다. 그리고 그 토론에 볼만하다가 돼야지 너무 일방적 게임으로 흐르면 우리가 오히려 그 효과를 얻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한 명만 공격이 집중되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해져요. 저도 이제 어떤 대세가 추세는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대세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의 메시지는 개혁 경쟁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사실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주자가 어찌됐건 막 개혁 경쟁을 하면서 민주당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4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좀 얹혀갔던 측면이 있잖아요. 민주당에. 민주당 내에 있는 두 주자가 개혁 경쟁을 통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도움이 한 번이라도 되는 저는 그런 어떤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43% 아까 지지율 나왔었는데 그 민주당 내 대선 주자들이 계속 아젠다를 개발해서 던짐으로써 정말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보면은 예전에는 보면 맨 마지막에는 뭐 탈당하라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들 탈당하라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케이스에는 좀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도와줘가지고 좀 같이 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레임덕의 완성은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실은 집권 여당하고 청와대가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면 쏜살같이 누워있던 관료들이 스스로 이렇게 차기 정권에 줄을 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국민들이 그 다음에 그 정부 여당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정부 여당 사이에 갈등이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이 구조가 유지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너무 음모론이 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낙연 사면론에 대해서는 저는 100%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어떤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음모론들을 막 들고 와. 뭐랑 연관이 있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그게 음모고 가장 멍청한 분석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실제로 사면론을 던져서 지지율이 떨어질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을 그냥 정치적 선택의 패착으로 보는 것이 맞지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방송하시는 분들은 좀 인정할 수 없는 게 이낙연 대표가 사실상 사면론을 던져서 자기한테 폭탄이 들어진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분석을 애초에 잘못했던 분석이었던 거지 자기 캠프라든지 내부에서는. 그렇죠. 그것을 이제 과도하게 다른 건이랑 엮어가지고 뭘 덮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논란은 저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발 더 나가면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폭탄을 터트린 효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상을 그 이낙연 캠프가 못했을까? 저는 이 그 유탄 맞는 것까지 계산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 어떤 결정이 없습니다. 누구 분석이 맞냐가 없는데 그 대신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확정해서 우리 후보 예를 들어서 제3의 후보까지 나오더라도 그중에 뭐 이렇게 내가 지지한 사람을 응원하는 건 좋지만 누구를 지금 끌어내리면 실은 혼자 남은 후보는 되게 그 상처받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누가 됐건 간에 예, 강력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돼요. 누가 뽑히든 간에 이런 상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그 저기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보고 나서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가님께서 그 효과에 관련해서 예측을 못했다라고 생각하신 못했을까 의심하신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측을 못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낙연 대표께서는 왜 이런 걸 했을까라고 좀 고민스럽게 좀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을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뭐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도 쪽에서 조금 더 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던지신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근데 어떻든 간에 뭐 일반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픈데 갑자기 우리들끼리 정리되지 않은, 그리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반성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보내줄게, 이 얘기는 정말 열받죠. 그리고 저쪽에서는 또 어문 소리 막 해대는데, 그래서 아 이거 패착인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딱 하니까 떨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의 그 사면론에 대해서 전 세 가지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면론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가 그렇죠. 그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대법원 그렇죠.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을 했다. 세 번째는 그 방법이 좀 절차가 사람들이 그 특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편하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세 가지를 이낙연 대표가 생각을 안 했을까? 전 다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도자로서 국민 통합이라는 아젠다는 너무 좋고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 미스가 있었다. 지금 통합을 얘기한 것은 당연한 거지만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전 대통령들의 사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어떤 그 평론하시는 분들의 워딩에서 지키고 싶어하는 느낌이 나고 어떤 경우는 비판하고 싶은 느낌이 나는 게 워딩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음모론이 그런 거거든요. 상대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검은 세력, 악마화를 시켜놓고 나면 그 사람들은 전지전능한 사람들인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야당일 때는 박근혜나 이명박한테는 그런 타겟 설정하고 싸우긴 쉬워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이런 거지. 제 분석이 저는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면론이 동의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마음이 급해지면 소위 말하면 헛발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분석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중도 확장. 제가 그 부분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쪽 뭐 정치권에서 왜 그런 거 같냐 물어보길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궁극적으로 윤석열은 대선 주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보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뭐 100% 국민 경선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저번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이렇게 붙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다 양보했어. 100% 국민 경선으로 가.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어요. 그럴 때 이낙연 대표가 유리한 아젠다를 사실 던진 거라고 나는 일단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측면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어떤 정치적 이익을 당연히 고려했지만 기본적으로 초반 단계에서 아젠다 세팅이 실패해버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그것을 예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예상이 간단히 말해서 내부를 결집시켰을 때가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확장성을 갖고 있는데 내부가 폭파되는 그런 식의 분석은 완전히 분석을 잘못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요. 이낙연 대표가 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까지 거의 그 정권 출범 이래로 계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둘만의 대화가 있다. 그럼 만약 이걸 통해서, 이 발언을 통해서 개인의 지지율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처음에 이제 이 얘기가 그 12월 30일 날 나왔을 때 이게 말실수일 가능성이 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1월 2일 날 현충원 가서도 이거는 충정의 발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좀 결심이 오래 있었던,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걸 통해서 내가 그 지지율을 반전시켜야지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답은 언제쯤 나올 거냐면은 아직 그 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두 기자회견. 저는 연두 기자회견이 아마 1월 20일 이후에 잡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 바이든의 그 취임 이후에 전화 통화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의 형 확정이 14일 날 그 대법원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런 전후 사정, 그다음에 북한의 그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를 보고서 아마 저는 그 그러니까 설 전에는 이게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 거기서 그 대통령의 말씀의 취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치가 진짜 교훈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푸나님 좀 급했다 이 말씀에서 관련해서는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하고, 이런 부분도 생각도 들고, 이 대표님
대표님 같은 경우 8월달에 전대 출마하신 것도 당대표 출마하신 것도 급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이제 우리 쪽도 다 다져놓지 않고 던졌기 때문에 패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결국은 근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집안일 잘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활동 못하는 것처럼 가와만사성이에요. 그런 딱 그 얘기죠. 그런 거에서 사실 그래서 정치가 참 교훈을 많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어떤 선동에 의해서 자기 의미랄까 의지랄까 생각을 고착화시키면은 그 방식으로 그걸 확정 지으려고 노력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었어. 원래 그 나쁜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정치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저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면 안 되고요. 사실은 정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고 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데 그렇죠.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 나쁜 걸 증명하려고 해요. 이게 소위 말하면 국민의 짐의 방식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걸 증명을 못하고 남인 나쁜 방식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대표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뭐 감이 떨어졌네 말에 이런 걸 떠나서 한 번쯤은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유튜브가 그런 장사란 말이에요. 막 음모론을 쏟아내면서 누군가를 과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원래 싫어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더 몰입해가지고 아예 악마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중에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로 있는 한 절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쩌면 원죄는 이낙연이에요. 그런 아젠다를 던져가지고 부연시키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가야 될 사람은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자체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아젠다는 대표를 사퇴할 만큼의 엄중한 아젠다였다고 생각해.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낙연 대표가 좋은 쪽 방법으로 수습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학생들을 좀 면담을 한다든가 해서.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는 힘들겠죠.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의 단계는 정치적 판단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봐요. 지지하고 안 하고로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과도한 악마화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저는 이제 당대표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있고 대권주자로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란 자리가 뭐 그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자리면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해서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소위 진영이라 생각하는 유튜브들이 너무 이낙연 장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마치 공공의저인 것처럼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2년 동안에 그 총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당을 위해서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했던 것은 우리는 새까맣게 다 까먹고요. 내가 이낙연 대표 이외에 다른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에 지금 빌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지지철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낙연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가능성이 아주 크고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지금 거기에 결부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만약에 우리 당 내에서 너는 100가지 중에서 나랑 5개 안 맞아 탈락. 너 10가지 안 맞아 탈락. 그러면은 누구 남습니까? 그러면은 다 잘라내고 나면은 남는 사람 없어요. 그걸로 정치할 겁니까? 10명 중에 2명, 3명 나랑 맞는 사람만 데리고 정치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중심 잡는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지지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같은 방송은 나름대로 파급력이 크잖아요. 중심을 잡고 갈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중심 잡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조금만 좋게 말하면 이낙연을 지금 실드 치냐고. 이재명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하면은 너 원래 이재명 빠져나 이야기하고. 그러면 중심을 잡고 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젠다를 던져서 제가 오늘 여론조사 이걸 언급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이낙연 대표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본인이 사실은 이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진 게 책임을 어떻게 질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 때리면은
계속해서 민주당을 때리게 되는 습성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가야 되겠네요. 정말 우리 재미있는 정치 시사 아주 수준 높은 정치 시사입니다. 우리 저기 구독자 여러분 소문 좀 내주세요. 제대로 된 민주당 관련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치 시사평론 듣고 싶으면 새날을 반드시 구독해야 된다고. 네. 아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유튜브가 너무하는 게 있어. 날마다 지금 이 시간대 방송은 라이브에 안 띄워줘요. 구독 리스트에 안 띄워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지금. 초반에 들어왔을 때 한 30분도 안 지나서 그게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왜 안 나와요? 저번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아니. 지금 어제도 안 나왔고요. 아, 그래서 그래? 아, 그리고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제 보니까 매 띵동 하면서 방송 시작됐다고 떠야 되는데 안 떠가지고 제 핸드폰에 문제가 있나? 유튜브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자, 지금 실시간 시청자가 별로 없어도 계속 가겠습니다. 어쨌건 이 지지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